평범해 보이는 바닷가. 하지만 해가 지면 달라지는 마을의 모습. 또한 양식장 인근에서의 해루질은 불법 단속 대상이오니 이름 바랍니다. 해루질객과 어촌마을 사람들의 바다를 둘러싼 전쟁. 과연 해루질이 무엇이기에 어민들은 해루질 결사 반대를 외치는 것일까요? 해루질은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거나 밤에 불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어로 행위입니다. 이는 상업적 활동이 아닌 비어업인의 단순한 취미 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취미 활동으로 보기에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어업인들은 비어업인의 해루질 문제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는데요.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열린 별도의 간담회에서도 해루질 문제는 거론되었습니다. 해루질 하는 사람들이 꼭 취약 시간, 다시 말하는 것 같으면 10시나 새벽 2시 이 정도에 돼가지고 밤에 해루질 피해를 인지하고 있던 수협에서는 피해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2022년 5월 동안 동해, 서해, 남해, 제주까지 전 지역에 걸쳐 총 8번의 현장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여러 지역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강원도 고성군, 그리고 태안의 안면도. 현장 설명회에서는 비어업인의 해루질 실태에 대해 설명이 한창입니다. 그동안 비어업인 해루질로 인한 피해 보도에도 불구하고 비어업인의 불법 해루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리해서 해루질을 하다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사고 발생 횟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루질로 입는 어업인들의 피해까지 생각한다면 더 이상 해루질을 단순한 취미라고 여기기 어려운 상황. 그렇다면 어업인들이 입는 피해는 어느 정도인 걸까요? 강원도 고성. 여기저기 해루질을 반대하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해루질객이 많이 몰리는 날이면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고성 지역 어촌계는 성게, 전복, 해삼, 홍합 등 다양한 양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된 수입원은 문어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해루질로 어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어가 3, 4월, 5월 달은 굴에 들어가서 전혀 안 나와요. 안놈들은. 왜냐하면 산란하고 이 새끼가 다 부화될 때까지는 절대 굴에서 안 나온다고. 근데 이분들이 요 꼬챙이를 갖고 와서 끄잡아내는 거예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어장에는 1년에 대진 5,000개에서 연간 며칠만 조업하라고 하는 그런 날짜가 규정돼 있어요. 대연 청해를 해가지고. 그 외에는 조업을 못 하는데 느닷없이 한 2년 전부터 해루질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와서 마구잡이로 잡아가지고 그래서 저거. 고성의 어업인들은 비어업인 해루질객들이 스킨스쿠버 슈트, 잠수형 납을 대신할 배터리처럼 변형된 장비를 착용하고 산란기에 상관없이 해루질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태안의 안면도. 해루질 때문에 여러 안내문을 게시하고 출입을 막기 위한 바리케이트도 세워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저희가 해삼 양식장을 8헥타르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수익을 전혀 못 냈습니다. 양이 어느 정도 돼야지 그 채취하는 사람들을 사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가서 보니까 양이 없는 거예요. 다들 어디서 잡아들 가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양식장에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이 양식장이 요가 해삼 양식장 아직 고지예요. 그리고 저쪽 도로도 있고 저쪽 도로도 있고 한 54헥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해삼을 잡으러 가면 저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마다 저기다 하나씩 잡아갖고 나오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남는 게 없어.
그 사람들이 안 했더라면 해녀들이 여기를 떠나지 않았을 거야. 저 사람들 안 잡아가시면. 생업을 포기하거나 어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입니다. 공유 수면에서 해루질을 하다 마을 어장이나 양식장으로 넘어가는 해루질객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어업인들 모두 상황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을 빨리 좀 개정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선 아주 법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법에 명시해가지고 일단 법으로 해줄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법이라는 게 이렇게 금방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법이 돼야지 조례도 반영이 되고 그런데 수협도 해루질과 관련된 법 중 수산자원관리법의 개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입니다.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통 없이 슈트만 착용하거나 변형된 도구를 이용해 잠수를 하는 해루질객도 많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이런 해루질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의 내용이 너무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해경을 부르더라도 채장을 재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해루질객이 늘어난 세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받는 상황. 해루질객과 어업인 사이의 갈등은 격화되어 가고 다른 방안이 없는 해경도 난처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수산자원의 포획 및 채취 방법이나 어구, 시기, 지역, 종류, 수량 등의 정확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점이 현행안과의 차이점입니다. 또한 지역별로 다른 수생태계를 고려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수산자원 채취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어업인이 채취한 수산자원의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어구와 수산자원 채취 수량의 기준이 마련되고 비어업인들의 해루질을 통한 수산자원 판매도 규제할 수 있다면, 그래서 불법 해루질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진다면 어업인들이 현재 겪는 피해와 갈등 상황도 해결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법률 개정을 위해선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된다? 시군구 조례로서 이런 것들을 다 내용을 다 담을 수 있게 해당 지자체에다가 요구를 하셔야죠. 이제 법에 근거가 만들어졌으니까 조례 만들어달라. 수협에서는 앞으로 지역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해당 법률의 개정 추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를 통해 대책 마련에 힘쓸 예정입니다. 수협중앙회에서는 단속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정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개정 건의를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률 제정을 위해선 어업인들과 비어업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어업인들의 생존권도 지키고 합법적인 해루질도 가능한 날까지, 모두의 바다가 되는 날까지 수협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